안녕하세요. 오늘 시간부터는 그 간호과정에 대해서 저랑 공부해보기로 합시다. 우리 간호과정이라고 하면은 학생 때 많이 써먹었죠. 컨퍼런스 끝나고 케이스 스타디 끝나면은 너싱 프로세스 해서 레포트에다가 해서 사정 진단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중재까지 평가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써먹은 게 간호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론화해서 또 하나의 실무에다가 접합하려면 참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간호과정입니다. 간호과정은 요즘 OCS가 되면서 컴퓨터에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많이 활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독학사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가 지금 임상에서 활용하려면은 간호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호과정의 개요부터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간호과정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요. 간호과정이란 무엇인가? 간호 플러스 과정이죠. 그럼 이 과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이에요. 특정 결과. 그러면은 이제 간호 과정의 특정 결과. 환자의 어떤 치료율이라든가 간호 만족도, 예를 들면은 간호 만족도를 이제 어떤 높이기 위한 특정 결과, 예를 들면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바로 과정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과정이 성립되려면은 목적과 그 다음에 조직과 창의성이 들어가야 돼요. 과정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과 그 다음에 조직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간호과정이라고 하면은 간호과정에서도 목적, 조직,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간호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간호 목적을 달성을 향해서, 간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이에요. 일련의 활동이면서 목적 달성을 위한 간호행위의 조직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간호행위의 조직적인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창의성이 결합되어 있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간호과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서술형으로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가로치기 하면서 간호과정, 가로치기 해서. 그래서 즉 간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 그렇게 해서 한번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을 위한 간호행위의 조직적인 구조 혹은 조직, 목적, 조직 두 가지 다 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요인 혹은 간호 과정의 관련 구성 요소가 있어요. 어세스먼트,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로 나눠주죠. 사정, 계획. 근데 이제 사정, 계획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진단이 있어요. 요게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다시 썼는데, 사정, 진단, 계획, 그 다음에 수행 혹은 중재라고 할 수가 있죠. 수행 혹은 인터벤션, 중재, 그 다음에 평가.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 요게 두 가지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잘못 생각하면은 데이터를 콜렉션을 해갖고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진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순위를 나누는 거죠. 우선순위, 그리고 중재, 인터벤션, 간호 수행을 하고 간호 수행을 한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으면 이제 피드백이 있죠. 회한. 평가를 해서 평가한 다음에 간호 목표가 달성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 그래서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환자 돌보기를 조직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환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질병 상태라면은 개선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삶의 질을 좀 올리는 것, 건강 상태와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임상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필요한 자신감. 자, 비판은 비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크리틱.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저게 과연 이론적 근거가 된 건가 안 된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크리틱, 그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기술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간호과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간호과정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이론적이면서 이것이 실무에 연결되는 하나의 창조적인 간호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목적 한번 봅시다. 간호과정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요. 물론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긴 해요. 먼저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먼저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적이면서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대상자, 환자의 실제적이면서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파악한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프레젠트 나와 있는, 그쵸?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 또 어떤 컴플레인. 잠재적이라는 건 뭘까요? 잠재적.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호진단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고위험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 잠재적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개별화된 간호가 있다라는 거. 의학적인 진단은 다 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의학적인 진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별로 우선순위가 틀릴 수가 있어요. 대상자별로. 그래서 개별화된 간호, 집단화된 간호가 아니라 개별화된 간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한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호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그쵸? 간호의 우선순위.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환자의 그 상태를 보고 우선순위를 보면 기도 유지가 가장 먼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기도 유지, 기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 유지가 먼저, 기도 호흡 유지. 만약에 그게 괜찮고 어떤 환자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뭐 안위나 뭐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 안위 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별화된 간호로 간호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간호과정의 목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요. 간호에 이거는 자율성을 확보를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시화시켜야 돼요. 열심히 죽어라고 간호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뭐 했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여태까지 왔던 간호가 수가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호 과정을 해서 이러한 치료를 하고 이러한 간호를 했다라는 것, 이런 중재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화를 하면서 간호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책임감을 조성을 할 수가 있죠. 책임감 조성. 또 이 외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공할 간호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이 자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수단.
대상자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간호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가정의 특성이 있어요. 목적하고 특성은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목적하고 특성. 자, 간호가정의 특성 봅시다. 특성.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간호가정의 특성. 이런 거는 그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면은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목적이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서술형 뭐 3개 이상 쓰시오. 그러면 한 2-3개 정도는 외워 놓으시고요. 또는 그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틀리지가 않죠. 간호가정은 목적적이며 계획적이다.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 요소가. 그러면서 계획적이다. 어떤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계획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세스먼트 할 때 보면은 일단은 건강 상태를 그 데이터 콜렉션을 해서 상태를 결정을 하죠. 복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실을 다 모으잖아요. 모든 환자의 어떤 건강력, 패스트 히스토리, 가족력,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기호,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모으잖아요. 그래서 목적적이면서 계획적.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개별 간호라고 했었잖아요. 목적에서. 대상자 중심이에요. 대상자 중심. 환자 중심이라고요. 내가 맡고 있는, 나의 간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심이면서 대상자와 간호사의 여기에서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중요하죠. 상호작용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항상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상호작용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대상자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간호가정은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 아까 우리가 사정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거치면서 피드백 과정이 있었죠. 이게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은요,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대상자의 그 변화,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간호가정은 역동적이면서 순환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계속 움직이면서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사정한 후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단, 계획, 수행, 평가로 계속 어떻게 변화되면서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피드백으로 다시 오는 거. 그거를 역동적이며 순환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역동적이면서 순환적이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이렇게.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지웁시다. 다섯 번째. 간호가정의 특성 중에서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목적에서 그 비판적 사고가 하나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하는 인지 과정. 간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오더를 받았어요. 그럼 그 오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라 좀 의아한 오더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오더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오더가 맞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약을 투여하고 이거를 왜 의료행위를 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환자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은데 그냥 오더대로 행한다기보다는
얼른 노티에서 환자의 상태를 시시각각으로 보고해야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비판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간호과정의 큰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러려면은,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하려면은요, 지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인지과정의 지적 기술. 간호사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계속 지식을 쌓지 않으면은 환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적용이 되어야 할까 해서 끊임없이 그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체계적이면서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퍼런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QI 증진 대회도 많이 해요. 그쵸? 서비스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논문도 많이 볼 수가 있죠. 논문을 많이 보는 그런 그 트렌드. 세계 간호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한국 간호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의료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에 따른 간호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계적이면서 논리적인. 그렇기 때문에 간호과정의 특성은 바로 이런 인지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적 기술과 체계적 논리적인 어떤 그런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 간호과정은 계획된 결과지향적이다. 자, 결과지향적. 자, 결과지향적 혹은 성과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는 outcome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목적 달성이 있어요. 그쵸? 우선순위를 하면서 기대되는 목적, 그 다음에 목표 여러 가지를 세우죠. 그게 바로 계획된 결과지향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간호과정은 보편적.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어떤 환자에게든지, 그러면은 어떤 연령층, 그 다음에 어떤 질병 상태에 있는 환자든지, 혹은 어떤 환경에 있던지, 어떤 환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환경, 뭐 학교, 병원, 혹은 뭐 가정간호, 그리고 산업장, 그쵸? 그런 환경,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분야, 예를 들면 호스피스, 모성, 아동, 뭐 수술방, 뭐 중환자, 뭐 신생아 중환자실 여러 가지. 그런데에도 모든 곳에 간호가 필요한 모든 것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효율적인 거죠. 그쵸? 효율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호 과정은 아까 대상자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대상자 중심에서 또 깊이 나가다 보면 대상자 상태 중심. 대상자 중심과 대상자 상태 중심.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상자 중심이면서 상태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강 상태에 대한 진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건강 상태. 그래서 대상자 중심과 대상자 상태 중심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간호과정이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적도 있고 특성이 있지만 한 가지 알아두실 건 뭐냐면은요. 간호과정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진술하는 어떤 이론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대상자의 모든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어요. 대상자의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예방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이제 만성적인 문제들이니까. 하지만 그 환자의 삶의 질을 올려놓고 지금 현재에 있는 건강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그 경우라도 간호사는 그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안심시킬 수 있고 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강점을 찾아줄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입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파산이 됐다. 질병 파산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그 어떤 사회보장의 건강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비급여도 있고 또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파산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사회복지사나 혹은 구청이나 시청 같은데 그런 어떤 이제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죠. 지역사회 간호사들 같은 경우.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강점을 지원해 주고 자원을 어떻게 의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데에서 간호가정은 굉장히 그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과학적인 이론적이면서 체계적인 환자, 대상자 중심이고 대상자 상태 중심인 과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하고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뭐 특성이나 목적이나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간호가정의 그 유익성, 우리가 간호가정을 씀으로 해서 간호사들에게 어떤 유익성이 있는지 혹은 대상자에게 어떠한 유익성, 즉 장점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호가정의 유익성. 간호가정은요, 간호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증진시켜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실 수 있죠. 사정부터 어떤 우리가 평가, 피드백, 다시 해서 계속 연속적인, 역동적이면서 순환적인 과정.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자 옆에서 24시간 있어요. 혼자 아니라 이제 2명에서 3명 혹은 4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환자에 대해서 계속 그 상태를 파악하면서 인계를 하면서 그 옆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어떤 상태를 일관성 있게 지켜보고 간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간호 과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통합적으로 2명, 3명 혹은 3명에서 4명의 간호사들이 환자 하나하나 이제 둘 갖고 특히 이제 대상자 1명을 만약에 둔다면은 대상자 1명의 상태를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통합적으로 간호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간호가정의 유익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호가정은요, 비용 효율적이면서 전문직 실무 표준에 포함돼요. 비용 효율적. 먼저 비용 효율적 먼저 봅시다. 비용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비용에 따른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효율적.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의 실수를 예방해줘요. 실수를 예방하면 비용이 좀 더 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을 신속히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방을 잘하면은,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암검진, 조기검진, 국가암검진, 그런 것도 하나의 뭐예요? 예방적인 측면이죠. 예방을 하고 또 조기검진을 함으로써 암 환자의 어떤 발생률과 유병률을 낮춤으로써 사망률도 낮추게 되는 거죠. 근데 간호가정이 예를 들면은 그런 계통으로 해서 비용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가정을 통해서 병원에서 입원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입원 기간이 단축이 된다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배드가 많이 돌아가야 되죠. 그쵸? 한 환자가 계속 오랫동안 그 배드를 차지하는 것보다 얼른 퇴원하고 다른 환자를 받는 것이 병원의 생산성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비용 효율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실무 표준을 충족시킨다는 거. 간호의 실무 표준. 왜냐? 간호가정이 이론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지적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호의 어떤 간호 실무 표준을 충족시켜서 실무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실무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화된 간호로 또 나오죠. 개별화된 간호로 간호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요. 자, 개별화된 간호, 아까 우리가 목적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는데, 간호 계획, 즉 간호 과정은요, 대상자의 니드, 대상자의 독특한 요구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 대상자의 요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간호사는 대상자의 어떤 의학적 진단만을 근거로 한 어떤 표준화된 간호만을 제공하는 경향을 피할 수 있게 되죠. 의학적 진단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표준화된 간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어떤 창조적인 것,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요구에 좀 더 관심을 두니까 개별화된 간호로 간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대상자 접근을 통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이나 혹은 어떤 중요한 업무의 누락,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게 해주고요. 그와 반대로 중요한 업무의 누락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하죠?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그쵸? 중요한 업무는 누락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별화된 간호가 어떤 간호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호가정이 다섯 번째 유익성을 보면은요, 협동을 조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계하잖아요. 그쵸? 인계. 서로 협동을 조장하지 않으면은 환자의 간호나 치료가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을 조장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대상자의 요구에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증진하게 돼요. 간호사들의 의사소통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보건요원, 의료요원, 의료인이나 의사나 혹은 다른 이제 보건의료요원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을 조장하고, 또 하나는 간호시 대상자의 참여와 자율성을 증진시켜요. 대상자의 참여. 교육을 시키려면 대상자가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불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무리 교육해도 그 사람이 안 되면은 간호과정이 성립이 안 돼요. 일단은 개별화된 간호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환자에게 어떻게 수행을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어떤 참여를 조장을 시키면서 이 참여를 통해서 대상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대상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대상자가 빨리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서 가정으로 혹은 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만의 역할을 계속 또 수행을 해야 되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 그 다음에 간호과정은 간호사의 업무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간호 업무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가시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숙가화 할 수 있는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간호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환자가 만약에 환자의 어떤 그 만족도라든가 환자의 치료율이라든가 그런 게 늘어나면은 어떨까요?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만족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환자를 갖다가 살리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 삶의 질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면은 직업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유익성을 알아봤습니다. 뭐 다 좋죠?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유익성이 있기 때문에 간호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간호과정을 적용하려면 간호사들에게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과정은 제가 지적인, 이론적인 기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자질로서 지적인 기술. 그냥 공부 안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간호과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어세스먼트 해갖고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애널리시스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걸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환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과학적, 이론적으로 빨리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죠.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우선순위를 간호사가 얼른 그거를 갖다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의사결정,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비판적 사고. 과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사용을 했고 또 어떤 뭐 빠진 것은, 누락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중복 업무는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인데, 비판적 사고는 첫 번째 어떤 자료가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어떤 자료가 연관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건 이론적 근거를 다시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자료에 그 자료가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인터넷을 뒤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논문이라든가 어떤 그 실험 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연구를 통한 어떤 그 이론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지, 자료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추론을 해야 되는 어떤 정신적 기술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 필요한 게 이제 신중하고 목표지향적이다. 목표지향적이면서 신중하다. 비판적 사고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호과정의 비판적 사고에서.
간호과정의 비판적 사고에서 요 4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호사가 간호과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자질에서 뭐가 있냐면요. 물론 지적인 기술이 먼저긴 하지만 대인관계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지적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를 싫어하고 인터퍼스널 자체를 싫어하면 간호사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의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기술, 이거를 향상시켜야 돼요. 인터퍼스널.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인 표현, 그 다음에 또 비언어적인 표현, 여러 가지 몸짓이라든가 행위, 눈빛, 그 다음에 뭐 말투,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인 그 표현이죠. 이런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간호사는 유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거를 무엇을 의사소통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환자의 요구에 따른 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해야지 전혀 뜬금없이 다른 거를 의사소통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되고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직하고 또 환자가 얘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경청하면서 인내해야 되고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인관계 기술이 증진이 돼요. 또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간호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간호사 자신이. 이게 바로 대인관계 기술을 늘릴 수 있는, 혹은 이러한 자질을 갖고 있는 간호사가 간호 과정을 잘 할 수 있는 간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창의성.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오더 주면 주는 대로 뭐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되니까, 오늘 하루 내가 맡은 듀티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창의성하고 호기심은 간호과정에서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왜 이러한 방법이 개발됐는지, 혹은 이러한 간호 수행보다,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간호 수행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어떤 통찰력, 이거에 따른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러려면은 이거는 그냥 자기만의 창의성 호기심이 아니라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론적 근거가 있는 창의성과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건 참 중요하죠. 문화적 역량. 우리나라는 그 문화 자체가 순혈주의예요. 순혈주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똘똘 뭉치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 다문화 시대죠. 그쵸? 다문화 시대고, 간호는 인종과 종교와 어떤 문화를 초월을 해줘야 돼요. 초월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포함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가치관의 차이 혹은 유사성을 인정을 하고 대상자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기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과학적인 기술.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어떤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테크닉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사용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병원이 굉장히 기계가 첨단 장비가 되어 있어요. 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느 부서를 통해서 이거를 빨리 고장난 거를 수선을 해야 된다. 그런 것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 스마트 앱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 능력. 보편화되어 있죠. 그쵸? 컴퓨터 능력 보편화되어 있는 거.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간호사를 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호사의 어떤 그 간호 과정이 필요한 목적이나 혹은 뭐 필요성, 그 다음에 특성, 그리고 어떤 그 유익성, 또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간호 과정을 하기 위한 어떤 자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질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제 문화적인 역량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